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의 혼전 속에 정작 지방선거는 사라진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천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지사, 또 이어서 인천시 교육감과 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자, 먼저 첫 시간으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대선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물밑 경쟁도 뜨겁습니다. 네. 현재 여야에서 거론되는 인사는 대략 10명 안팎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인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를 지낸 후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의원에게 아쉽게 고배를 마신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있고요. 또 전반기 정무위원장과 직전 당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윤관석 의원, 그리고 박우석 전 미추홀 구청장과 홍명 전 부평구청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워낙 쟁쟁한 이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선 승패에 따라 이 후보군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여권 말고 야권에서는 어떤 이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네, 야권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조촐합니다. 직전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 전 시장과 그리고 인천시당 위원장을 지낸 3선의 이학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됐는데요. 네. 이들 모두 최근 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학재 전 의원이 탄핵 이후 탈당하면서 친박 이미지는 벗어났지만요. 한때는 이 친박을 넘어 이 소위 뼈박, 그러니까 이제 뼛속까지 친박근혜로 불렸던 이들입니다. 이 중 윤상현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당협 조직위원장 임명에서 제외돼서 인천시장 출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에서는요, 일찌감치 3선의 미추홀구 의원을 지낸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을 시장 후보로 결정하고 이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군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각 당의 유력 후보를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겠는데, 네. 먼저 민주당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군들은 이름만으로도 이 거물입니다. 하지만요, 이렇다 할 허물이 없는 현역 시장을 제쳐놓고 이 다른 후보가 대신한다는 것은 민주당 생리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후보가 복수일 때는 이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대선 승패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요. 하늘이 두쪽 날 정도의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박남춘 시장이 재선에 나선다는 게 가장 유력한 정황일 것입니다. 실제 박남춘 시장이 재임 기간 중 성과를 분석하면 굳이 후보를 대체하면서까지 모험할 일이 있겠느냐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남춘 시장이 후보로 낙점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박 시장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박 시장은 이 상대 후보를 이겨봤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요. 이 박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유정복 전 시장을 가볍게 따돌리고 시장이 됐습니다. 또 인천의 해묵은 현안인 부평 캠프마켓 방안과 군부대 이전 사업, 그리고 제3연육교 착공과 얼밑 바다열차 개통 등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들을 했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푼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제 2025년 종료를 위해 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역시 시민들에게 잘 어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는데 이 한국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그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박 시장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과 또 이학재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먼저 유 전 시장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유 전 시장을 살펴보면요, 이 5번의 기초단체장과 2번의 장관 역임, 그리고 3선 국회의원에 이은 인천시장 당선 등 이 화려한 이 경력만큼 벌써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르기는 하지만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박남주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나름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57.7%를 얻어서 35.4%를 얻는데 그친 유정복 전 시장을 가볍게 따돌리기는 했지만요. 당시 상황, 그러니까 박근혜 그 탄핵 열풍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인기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썩 기뻐할 만한 그런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학재 전 의원의 상황을 좀 보죠. 그 도전하는 입장인 이 전 의원,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네, 유 전 시장에 맞서는 이학재 전 의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재선 기초단체장과 3선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100일 대장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곳곳을 돌며 지역 현안 챙기기와 함께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 전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지역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 약점이긴 하지만요. 이준석 당대표와의 친분과 그리고 일찌감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캠프 합류한 부분이 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는 유 전 시장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학재 전 의원의 행보도 만만치 않아서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 승패는 물론이고요. 물갈이 여론이 얼마만큼 작동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전히 서구에 머물러 있는 이학재 전 의원의 확장성이 인천 전체로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도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벌써 이제 선거의 해 2022년이 왔는데 네. 벌써부터 대선 열기는 뭐 상당히 더 뜨거워지고 있고 지방선거 또한 점점 더 분위기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